남들은 프로포즈 받을 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통화가 녹음 기능이 되는 통화도 많아요. 제일 좋은 건 돌려준다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치는 거야? 이거 축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 명품 하나 정도는 사는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요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깊게 생각을 하고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3초 안에 대답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 1년이 안 됐어.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샤넬백을 준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헤어졌어. 돌려줘야 될까? 아, 나 돌려주기 싫은데. 3개월이면 뭐죠? 3개월 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바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거 되게 소인배. 바로 하남자 만들어 버리셨네. 나는 부득불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의 나이는 24살이었어요. 제대하고 한 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은 어머님이셨어요. 남자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그때 이제 쿠팡 하고 이것저것 막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모은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집에 살면서 엄마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서 차비도 받으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불효자식. 한 6개월 넘게 모은 다음 여자친구한테 샤넬백을 사줬는데 3개월이 안 돼서 헤어진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돌려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2년을 만나도 난 더 돌려줘야지. 물론 피디님은 좀 남자는 꼭 찌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조금 현실적인 우리는 좀 약간 부득불 받는 사람도 있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적대. 근데 이런 상황을 들어도 여전히 그렇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근데 애매하네요. 근데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엄마가 왔으면 엄마한테 약하신 스타일이구나. 치타도 엄마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우셨어요. 어머. 네, 어머니 우셨고 회한과 여러 가지 그 여성분에 대한 이렇게 좋지 못한 자신의 평가와 이런 어떤 많은 말씀들을 토로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합의를 한번 해보자.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 이렇게 계속 만나줄 거고 우리는 결혼할 거니까 나는 이런 것도 아깝지 않아. 그랬더니 막 걔가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할 거야. 남들은 프로포즈 받을 때 받는다는데 나 이 문구가 잊혀지질 않아. 남들은 프로포즈 받을 때 받는다는데 나는 벌써 이런 류의 대화가 있었어요. 카톡으로. 그럼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히 증거가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약정이나 약속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정황적인 사실관계도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들은 프로포즈 받을 때 받는다던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서 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분 어머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님들끼리 협의하셔서 구체적 금액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당하게 주고받고 잘 마무리됐었다. 소송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인 간의 대여 관계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이 클수록 그 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증거를 남길 때 대체로는 요즘은 통화가 녹음 기능이 되는 통화도 많아요. 안드로이드 폰은 대부분 녹음되고 전화를 하셔서 아니 근데 혹시 그건 언제쯤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내용을 녹취하셔도 되고 차단하면 또 쉽지 않죠. 그게 아니면 문자를 남기시는 거 좋죠. 대체로는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돈을 보내는 당시에 잘 받았어? 이런 거 남기거든요. 캡처해 두시고 또는 그 혹시 그거 이번 달에 주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딱 던지면 상대방 뭐를? 이렇게 묻지 않고 아닌데 다음 달이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금전거래가 있다는 정황은 일단 증명이 되는 거니까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나 이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서 완전히 약속돼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를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정황적인 증명으로라도 일단 청구가 가능하니까 금전을 이체하는 것도 요즘 현금 따발로 주지 않잖아요. 카카오뱅크로 보내거나 이렇게 기록은 충분히 남을 수 있으니까 카뱅 쓰시는구나. 포스 많이 쓰는데 요즘. 신한은행 쓰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제대하면 신한은행 써요. 월급보다 신한이어가지고. 상대방이랑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줬고 너는 나한테 돌려줘야 돼. 가 남으면 돼요.
맞아요. 무슨 형태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너 나한테 주기로 했어. 그렇지. 라는 류의 말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껴나가면 그때부터 불안해해야 돼요. 왜? 보통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회피하냐? 그러면 왜 회피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거기서도 대놓고 너 준 거 아니야? 라고까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 지금? 혹시 뭐 받은 게 있나요? 받을 게 생각나. 회피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내가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류의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게 발전하면 혼전 계약까지 가는데 연인 간의 돈거래 하실 때도 제일 좋은 건 돌려준다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계약서 쓰는 게 1번이고 제일 좋은데, 그러면 너무 정이 없잖아. 내 여자친구한테 막 500만 원 빌려주고 자 차여줬어 이러면 이제 뭔가 너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F들은 상처받아. 그래 나 상처 받았어 지금. 뭐 나를 못 믿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서류를 남지 않더라도 잘 받았어? 뭐 이체했어? 근데 이거 언제까지는 나도 돌려줘야 돼? 라는 식의 이런 류의 그 가장 라이트한 형태로도 하시면 좋고, 이미 나는 돈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이야가 연인에게 충분히 어필이 돼 있는 상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항상 엠빵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사람들의 형태다 라고 해도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얘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유효해요. 나중에 안 쿨할 거면 처음에도 좀 덜 쿨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남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후회하세요. 대체로 그렇게 되죠. 특히 막 헤어지고 나서 나 그거 받아야 돼라는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혼소 같은 데 가면 다 줘도 된대 맨날. 근데 재산분 할때 딱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정리해?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남녀관계 쿨할 수가 없어. 예, 우리 어차피 처음부터 안 쿨할 거야. 청사는 페어하게. 그럼 페어하려면 나도 최대한 뭘 남긴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 했다가 이제 이후에 헤어지고 요걸 이제 청산하는 과정, 이런 경우로 소송까지 또는 법적 분쟁까지 뭐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뭐 채무 액수가 상당한 때, 이런 때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남자가 관리비 내기로 하고 여자가 월세 내기로 했는데 남자가 한동안 안 내다가 헤어진 거예요. 여자분이 대신 내주다가. 그럼 일종의 이거는 약속한 거니까 그런 거를 대여금 쪽으로 이제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금전적으로는 사실 민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청구기는 해요. 대여금 청구 소송이 되는 건데, 금전적인 거래이지만 감정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의뢰인분들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사소송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맞아요. 가사소송에서 우리는 재산분할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제 하죠, 가사에서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되게 묘한 게 있어요. 근래에는 동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혼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커플들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하는 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 또는 이제 그거는 갚는 의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데, 솔직히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민사적으로 청구할 때는 대여금으로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좀 뭐랄까 편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부부관계이거나 했을 때는 법적 제도로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거는 일단은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게 가장 소송 절차에서 간명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대여금 청구는 크게 3가지 정도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여 계약이 있었던 사실, 두 번째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세 번째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은 내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연인 간에는 사실은 1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여 계약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내가 그냥 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약속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니까. 밑을 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몇 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준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증거도 없고, 그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법률 용어는 요건 사실, 그러니까 요 요소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라는 점인 거죠. 그렇죠.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 다 해결해 드립니다. 사고제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